네, 조일교의 주간 키워드 시간입니다. 2013년 새해 첫날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극적으로 미완이긴 합니다만 타결돼서 일단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코리아인베스트 조일교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신년 인사 그만하고 바로 이제 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새해 첫 주에 주간 핵심 키워드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예, 주간 핵심 키워드 관점 바꾸기 이렇게 오늘 타이틀을 달아주셨는데요, 조 대표님. 예, 관점 바꾸기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주간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지만요. 네. 2012년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투자를 하는데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이 TV에 나와서 매일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수급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표 얘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사실 정말 중요한 얘기가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면 시청자분들은 공감이 좀 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날이고 이러니까요. 제가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1월 첫 주 또 1월을 볼 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뭡니까? 일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재정절벽 문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실적 발표된다죠? 1월에 이제? 예. 작년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체감지수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2000 정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재정절벽 얘기도 하셨는데 재정절벽도 상원 통과 하원 아직 표결을 지금 입장을 두고 있는데 완전하게 아직까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놔두고 1월장이 딱 시작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를 보면 시장의 어떤 과정에서는 변동성이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변동성이 없었다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 수급표를 보시면서 제가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탁탁 얘기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자료 보시죠. 2012년도 수급인데요. 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6조 5,400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굉장히 많이 샀죠. 근데 이제 작년 한 해 보면 2012년도 환율이 시가가 1,157원이고 고가가 1,185원이고 저가가 1,07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연봉 캔들로 만들어 보면은 음봉상에서 이런 형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가가 종가가 돼버리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16조를 다 썼다면 결국 2012년도 한 해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서 시세 차익을 내든 안 내든 차치하고라도 환차익적으로도 상당히 이익이 났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시세 차익 쪽에 매수를 한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배당도 노리지만 환차익과 연계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거래소 쪽에 집중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밖에 없겠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지금 해리덴트라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의 최근 나온 책을 보면 S&P 500 지수 연봉 차트를 언급을 해요. 이거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물론 다우지수나 나스닥하고 좀 틀리겠죠.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연봉 차트 낮습니까? 여러분들 연봉을 잘 안 보세요? 저는 연봉을 항상 보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자꾸 주봉, 일봉 그런 것만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꾸 흔들리죠. 연봉을 보시면요. S&P 500 지수의 연봉입니다. 어때 보이세요? 제가 지금 올해 가장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 2, 3월 달 가장 크게 보는 건 뭐냐면 이 연봉 차트가 앞서 이 고점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심. 왜냐하면 기대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든 간에 최악의 어떤 재정절벽 사태가 나오든지 아니면 경기 회복, 심지어 디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시장 자체에서 반영되는 부분들 한꺼번에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올해 초에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다들 아시겠습니다. 연봉 차트에서 이 고점 낮아지는 전형적인 헤드 앤 숄더형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헤드 앤 숄더형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를 벗겨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겠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제가 보는 거는 이 두 가지 외국인들이 환율에 기반한 환차익에 대한 실현 언제 나올 것인가, S&P 500 지수 연봉이 과연 지금 얘기하는 헤드 앤 숄더형의 조건을 깨버리는지 안 깨버리는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 2013년 연초에 주요 포인트는 짚어주셨고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시장 전망하고요. 종목 전략을 이제 그야말로 삼성전자, 현대차를 개인들이 사야 되느냐, 아니면 낙폭과대 대형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중소형주, 개별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궁금증이 많습니다. 결론만 얘기 드리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당은 가져가야 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환율과 많이 사는 이유는 아마도 2월 중순, 그러니까 배당이 직접 계좌에 들어오는 시기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유지하고자 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를 보시면서 그 섹터별 전략을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 원 이게 월봉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형태에서 마지막까지 달러 원 차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달러 원 차트가 아마 이 정도를 이전 저점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외국인들이 2월 말 정도에는 까지는 지금은 또 수급 상태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네. 2월 말부터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겠죠. 그럼 전략 자체를 보면 앞서 얘기했지만 2012년도 등락률을 봤을 때 지금 2012년도는 IT 업종이 가장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보는 거는 1월 달, 2월 달에 낙폭 과대 종목들의 기술적 반등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거는 제가 지금 쭉 보면요. 제가 연봉도 준비하는데 이게 지금 낙폭 과대 종목들이 최근에 올해 만들었던 연봉입니다. 왜 자꾸 연봉을 보시냐 그러는데 연봉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연봉을 봐야지만 자꾸 나오는 기사들이 노이즈가 안 됩니다. 큰 추세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 다 보면 추세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뭐 화학주도 그렇고. 근데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은 제가 좀 희박하다고 보고요. 적어도 봤을 때 연봉상으로 보는 윗꼬리. 그러니까 그게 또 환율하고 거의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계된다면 한 2월 초까지는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사실 올해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그렇게 제가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난 이후에는 삼성전자의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나머지 시장 투자 전략은요. 제가 게시판이나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해 말에 강하게 반등 왔던 그 낙폭과대 대형주들 일단 관심권에 두고요. 그 밖에 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테마나 정책 관련 이야기들, 종목들은 향후 시간에 또 해주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조일교의 주간 키워드 코리아 인베스트 조일교 대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